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다우지수 최고치에 경신했고 S&P 500도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빠졌는데 그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 이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이 밀렸고 또 반도체주들도 부진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트럼프 또 테러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대선 관련 이슈로는 오늘 크게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중장기적으로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35% 올라서 만약에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특정 업종 제외하고는 좀 상승 시도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다우와 S&P 500, 러셀 2000은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IT라든가 임의소비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과 에너지가 더 강했던 게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시장을 이끌었던 건 역시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지금은 6대4 비율 정도로 0.5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0.5 이유가 만약에 침체 때문이라면 증시가 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침체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뭐 소비가 양호한 가운데 금리 0.5면은 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방어적인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방어적인 종목이 돼버렸는데 이런 거보다 좀 성장 기대가 있는 또는 주가가 PBR 이런 데이터 대비 좀 싼 주식으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보기에는 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체 여부, 성장 여부, 미국 경제가 성장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대체로 보면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색깔 칠해진 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구간에는 당연히 금리를 내렸죠. 근데 그때는 증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0.5 내리다가 이거 경기 침체 확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금리 내리는 환경이 인플레이션은 잡고 경기 침체는 예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뒷받침해 준 게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 중에 하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표인데 예상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4 정도 예상했는데 플러스 11.5가 나왔고 신규 주문도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39.9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이 또 일부 고용 지표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이 경기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유발하게 만든 요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날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거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 보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도가 높은데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아닌 상황에서 0.5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뭐 분석가들은 여전히 신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왜 금리를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혀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경기가 조금 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표도 없잖아 있고 인플레이션이 2%로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 장담은 못한다. 이래서 조금 연준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0.25냐 0.5냐 이거 자체보다 왜 내리는데 이거를 이제 파월에게 좀 들어봐야겠다. 또 연준의 경제 전망 이런 표가 이번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MI에서는 경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증시는 강세장 흐름이 이어가긴 할 텐데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증시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예전의 강세장 페이스하고는 조금 덜할 것 같다. 그때보다는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뭐라 하는지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런 신중론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 관련해서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 시도,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빠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관심 갖는 건 트럼프나 해리스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하려 하잖아요. 21에서 28%로. 이런 걸 실제로 추진이 되면 기업들 이익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뭐 법인세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0%,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재정 적자를 키울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또 역시
0에서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해리스가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뭐 특정 대통령 후보의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자체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영향을 줄 거라서 뭐 이건 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이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애플이 2.8%, 오늘 애플 빠진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폰이 전작 대비 일주일간의 페이스가 13% 정도 덜 팔리고 있다. 그리고 원래 애플폰은 가서 이제 주문하고 하는데, 픽업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폰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는 모델도 있고 해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4% 빠졌습니다. 뭐 이제 주가가 장중에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매도 의견 된 것도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2달째, 한 달 주기로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계속 모건 스탠리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영향으로 빠졌고,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좀 약했는데, JP 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 사실 뭐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으니까 웬만한 업종은 올라가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금융주 올라간 거는 헤지 펀드에서 이제 금융주를 8주 동안 7주를 팔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헤지 펀드 자금 동향을 보니까 기술주도 다시 매수 중이더라. 반면에 이제 부동산,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은 매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매수하는 업종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성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 주장에 의하면 금융주, 모건 스탠리의 정보에 의하면 기술주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후에 이제 근데 큰 줄거리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우리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MSCI 한국 지수만 보면 되는데 0.3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아마 증시가 열렸다면 특정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좀 빠졌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해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요약을 해보면 대형 기술주 쪽에 자금이 좀 붙어 있다가 좀 분산되는 듯한, 오늘 업종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는 그렇게 특징적으로 올라갔다 싶은 종목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플러스 종목이 있긴 했는데 뭐 확 올라가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고르게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플과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 이게 아마 우리 증시 열렸다면 오늘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이게 남은 연휴 기간에 어떻게 뒤집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8월 소매 판매 나오는데 예상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오고, 뭐 전년보다는 좀 확실하게 증가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주면 금리나 0.5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좀 쇼크,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술주 반도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140엔 이하로 엔달러가 내려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좀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지, 140엔에서 좀 왔다 갔다 공방 쪽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이제 또 기술주 매도, 셀 이런 어떤 우려가 또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잘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뭐 몇 번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 휴장 때 미증시가 올라갔다 그 데이터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올라간 게 있긴 합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증시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올해 패턴하고 좀 그대로 가는지 달라지는지 나머지 이틀 동안 좀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석입니다. 뭐 추석들 잘 보내시고, 저도 뭐 이게 뭐 방송 준비하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기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줄거리 감 또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송은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